SNS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부분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당히 알기가 쉽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측면을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가 돼야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SNS가 디바이스와 함께 보급이 되면서 누구든지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귀걸이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청을 해준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춰줬을 때 우리 이제 소셜 웹이라든지 소셜 미디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건전한 미디어로서의 그리고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 뭐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뭐랄까 좀 증폭되면서 뭐 규제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심지어 이제 방통위에서 SNS를 심의하겠다고 심의팀도 이제 발족시켜서 여기에 대해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네. 그 심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뭐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그널 자체도 좀 잘못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법의 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은 그런 시그널이 아니죠.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을 통제하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의 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가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의도를 내비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참고할 만한 판례랄까?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게 작년 말에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들을 스토킹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에서 악담을 하거나 댓글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이 작년도에 있었던, 작년 말에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요. 뭐였나 하면은 이제 전화라든지 또는 이메일 그리고 메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가지고 스토킹을 한다거나 뭔가 위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 위해를 끼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인정이 되지만 그 트위터라든지 또는 블로그의 댓글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일반에 공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프리스피치, 자유발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좀 관대한 판결이 하나 나온 건데, 어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규제의 잣대보다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저는 소셜 리터러시, 소셜 문맹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내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가능한 한 체크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그리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어떤 좀 말랑말랑한 정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잡냐, 뭐 유명인이다? 어디까지가 유명인인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팔로워가 50만 명 있으면 50만 명부터 유명인인가? 아니면 30만 명 유명인인가? 이와 같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미리 검열을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정보 격차, 예전에 이제 정보 격차로 보통 얘기되던 그런 문제랑은 비슷한 사안인데, 이제 SNS 디바이드, 그러니까 SNS를 잘하는 사람과 또 못하는 사람과의 그 격차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굉장히 인터넷 초기와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넷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정보력의 격차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문제였던 거 보면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들과 쓸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보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으로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은 지금 SNS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쓰려면은 사용요금을 상당히 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다 쓸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으나 이거 쓸 만한 요금을 지불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못 쓰게 돼서 소외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SNS를 자체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사용 요금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 소득 하위 계층, 차상 하위 계층 분들한테 좀 더 이 접근하기 쉬운 그와 같은 요금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용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좀 쓰기 편하신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 좀 어르신들이 쉽게 편하게 쓰면서 또 손자나 아니면 자녀분들과 아주 의사소통도 잘하고 처음엔 그랬었잖아요. 저희 문자도 잘 안 쓰시다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문자를 쓰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니까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쿨한 할아버지다. 이런 개념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가면은 연령의 격차라든지 소득의 격차 같은 거를 많이 해소를 하면서 SNS가 굉장히 좀 순기능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사회적 문맹 그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랑 관련된 이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 거는 저도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인터넷 접근권을 이제 기본권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소득이라든지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걸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됐을 때에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주로 유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권리장전을 만들고 있지만 조만간 무선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리고 무선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정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을 좀 참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쉽게 이런 모바일이나 소셜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참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소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기 전에 조금은 그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SNS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마트폰 확산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SNS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국내에 한 2천만 대 정도 20만 대 넘었죠. 넘었죠. 네. 근데 올해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스마트폰이 이제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SNS의 확산 속도도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 인프라를 까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쓰거나 페이스북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숫자가 기본적으로 지금 많아지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쳤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기차길을 닦고 고속도로 깔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기가 보급되고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얘네들을 이용한 다른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파생혁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그런 단계로 이제 조만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 서비스가 전 인구의 상당수를 아마도 올해에는 이제 500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1000만 쪽으로 이제 달려가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20% 이상 넘어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소셜 커머스라든지 또는 어떤 그 소셜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슈화가 됐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하고 의견을 고안하는 어떤 그런 개꿀루 같은 서비스들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그 사진을 같이 그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인기를 끌듯이 또 방송도 그런 형태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소셜이 다른 산업과 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걸 파급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도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확산이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상황을 보시면. 20% 이상 넘어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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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상 넘어서는 숫자가 굉장히 많
저는 이제 좀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비즈니스적인 많이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SNS가 어떻게 보면 미디어로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통에 중점을 뒀다면은 그럼 이런 소통 창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가능한 어떤 사업 그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광고 모델, 광고 노출을 통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입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 아주 1세대 SNS로서 이제 글로벌리 이 아주 선도 업체였었는데 그 뒤에 나온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모델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고객들의 어떤 아이템 구매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수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를 크지 못하게 했던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SNS가 결국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SNS를 통한 이런 광고 기능의 좀 더 강화. 물론 소비자 측면에 좀 싫겠죠. 아무래도 광고에 노출되게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광고들을 보게 되니까.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광고를 매칭하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의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지금 현재 큰 이슈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이제 이 스마트폰의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 지급 결제가 그래도 좀 더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 결제가 돼야지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하는 방법에 대한 물론 보안도 중요하지만은 이 결제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뭐 정보 관련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단체라든지 관련된 이 금융업계라든지 한번 모여가지고 뭐 통신업계 같이 해서요. 좀 더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이 지불 결제를 좀 쉽게 하는 것들이 올해 굉장히 필요한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SNS를 활용한 이제 비즈니스 문제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양날의 칼 같죠. 사실 고객하고 소통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잘못 대응할 경우에 부정적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돼서 오히려 뭐 물을 엎질러 버리는 뭐 이런 부작용도 우려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SNS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기업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마케팅이나 영업적인 측면은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교수님 좀 다른 의견일 것 같은데. 네. 마케팅이나 영업적인 기대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퍼블릭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홍보 측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마케팅 영업은 조금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 왜곡을 시키려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그 해당 브랜드를 사회에 조금 더 그 각인을 시키고 이들과 함께 나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좀 줄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기업에 대한 불만이 빨리 퍼져나갈 것이다. 근데 기업이 앞장서가지고 불만을 빨리 퍼뜨릴 일은 없습니다. 실수하게 될 경우에 이제 실수 뭐 일부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진솔하게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해결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되려 그거보다는 이미 선진 외국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만들지 않고 거기서 뭐라고 직접 뭔가 변명이 됐던 뭐가 됐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라도 어떤 공간에서 무슨 이야기가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 전부와 직원들 전부가 사실은 우리 브랜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불만도 불식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걸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마치 이제 지금은 업무, 뭐 홍보 그리고 마케팅 영업 부서가 거의 모든 회사의 기본으로 있듯이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지 소셜 전담 관련된 그 부서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 교수님께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SNS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전통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건 오히려 긁어부스러운 효과일 텐데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참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제가 잘하면은 빨리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들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외람됐지만요. 1차적으로는 특히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큰 기업이냐 적은 기업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무래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거리를 두고 운영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내도 그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폴춘 상위 100위 기업들 보면 한 20% 정도만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잘하려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겁을 없애야죠. 우리가 SNS를 사용을 했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최소한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고객들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런 정보들을 기업들은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조사도 따로 하고 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를 이제는 이와 같은 노력을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것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장 조사 기능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 출시 이전에 있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 출시를 조정하는 작업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통회사에 비해서는 고객들과의 대면 접촉이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실제 자기네 고객들과는 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를 활용하게 되면 괴리를 확 줄일 수가 있죠. 유통업체들 전에 말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다.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제품 굉장히 좋아하고 만약에 다음에 제품이 나온다면 조금 뭐 대용량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짠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포장지가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규모가 적은 회사들.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회사를 알리기 힘들었던 회사들이 이제는 키워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고객들을 딱딱 집어서 바로 구매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특히 이제 이 중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니면 자영업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회사들의 모바일 사이트, 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모바일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죠. 모바일 사이트에다가 우리 회사의 연역, 대표이사 소개 이런 거 넣으면 꽝이겠죠. 반대로 모바일 사이트에는 전화번호, 지도, 예약 아주 간단한 기능만을 넣어가지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본인의 사이트를 찾은 다음에 원하는 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뭐 트위터나 미투데이나 아니면 페이스북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활용한다면은 진짜 이 SNS 시대에 있어가지고 홍보나 광고 비용을 줄이면서 판촉 비용도 줄이면서까지도 고객을 쉽게 모으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고객들과 또 관계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거죠. 한 번 미장원에 와서 한 번 저희 식당에 와서 드시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 훨씬 더 쉽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역할을 SNS가 이 중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SNS가 사회적 소통에 중요한 인프라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들인 유저들의 이제 사용 자세가 중요할 텐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미디어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책임 문제를 많이 그렇죠. 얘기했죠. 예, 네. 그것은 남한테도 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한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휩쓸려 가지고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황당한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작년에 상당수 일어났었는데 내가 여기다 이야기한 것들이 바깥으로 퍼지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나왔었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거는 공개된 장이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고 이것이 이야기된 것이 어찌 보면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나를 좀 해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좀 똑바로 좀 된 정보들이라든지 올바른 사용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도 좀 많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파를 시켜가지고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예, 사용자 간의 이거 순기능, 어떤 상호 교육을 통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한 이런 순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 잘해봐라, 뭐 이와 같은 이름은 마찬가지인데요. 그거에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러한 순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다면은 옛날에 보면은 저런 것들 있죠. 메일을 쓰기 전에 이 타이머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요. 메일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었어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사용자가 아차 하고 잘못해서 원하지 않는 남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쓴 다음에 뭐 지울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라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이 첨가가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활용을 잘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은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작을 하시면은 뭐 2012년도에 또 큰 돈을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S 1000만 명 시대, 많은 사람들이 듣던 시대에서 말하는 시대로 바뀌면서 사회적 변화에 큰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춘다면 생산적 소통의 장이 더욱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